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중 아파트는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가는 상당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이게 임대가 안 돼서 공실로 계속 유지되면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받은 담보대출금 이자만 계속 갚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상가가 공실로 유지되면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버틸 수가 있지만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담보대출금 이자만 계속 물어가면서 상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상가를 매각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상가를 매각해서 담보대출금을 다 상환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상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담보대출금 금액보다 더 떨어진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를 매각하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채무를 정리할 방법이 없게 되겠죠.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상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상가를 어떻게 처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이 상가 담보 대출금을 정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임대가 빨리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가 되지 않고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담보대출금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상가의 가격 하락이 크지 않아서 일정 금액의 매각을 하고 채무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힘든 경우에는 결국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가를 매매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이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 상가에 대한 담보 채권자 있죠?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에서는 회생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상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즉, 경매 절차와 회생 절차가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죠.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은 되지만 실제 회생하는 기간 동안 경매 진행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상가가 매각이 될 경우 아무래도 일반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낙찰이 된 금액이 그나마 담보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담보대출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게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결국 경매에 낙찰이 되고 나서도 그 담보대출금의 잔존 채무가 남게 됩니다. 이 잔존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가를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경매로 넘기고 남아있는 잔존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한다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상가를 완전히 분양받은 상태가 아닌, 즉 계약금과 중도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상가의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상가를 분양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았죠. 중도금 대출 자체가 채무로 남게 됩니다. 즉 내가 계약금 포기하고 잔금 지급 안 하면서 계약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계약금을 포기한 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계약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중도금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중도금 대출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어요. 이 중도금 대출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중도금 대출 가지고도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여러 명의 고객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이 중도금 대출 자체를 가지고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시행사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대신해서 은행에 갚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사에서 은행에 갚고 나면은 시행사에서는 계약 해지에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은 다시 위약금으로 전환이 되고 이 위약금이 개인회생 채권이 되면서 채무 금액이 중도금 대출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게 돼요. 이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설명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잔금을 아직 안 치른 상태에서 상가를 포기하겠다. 이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해서 회생 절차를 통해 정리를 할 수 있고 상가를 최종적으로 분양받아서 그 상가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상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그 상가를 포기하면서 잔존 채무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의 설명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동일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위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위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